안녕하십니까. 차트 분석의 원학입니다. 오늘은 후행 스팬 매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후행 스팬 매매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후행 스팬이 일목균형표의 선들을 돌파하는 돌파 매매, 그리고 두 번째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 매매, 이렇게 둘로 나누어지는데 이 이후에도 세 번째, 네 번째까지도 있습니다. 네, 일단은 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시간이 되면 2편까지 넘어가고요. 시간이 안 되면 일목균형표의 선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후행 스팬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지금의 캔들을 뒤로 쭉 당겨서 26개 캔들을 뒤로 당겨 놓은 거예요. 종가입니다. 종가 기준입니다. 후행 스팬은 계속 움직여요. 이렇게 그날 종가가 여기 만약에 100에서 지금 현재 종가가 100이라면 후행 스팬도 100에 있고요. 만약에 장 마감 때 쭉 내려와서 뭐 50에 왔다 그러면 후행 스팬도 이렇게 50에 있습니다. 그래서 후행 스팬 돌파 매매는 어떻게 하느냐? 자, 우선 후행 스팬 돌파 매매는, 잠시만요. 이렇게 후행 스팬하고 그 구름은 없애고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후행 스팬이 전환선과 먼저 여기 아니고 여기 후행 스팬이 캔들을 먼저 관통을 하면 일단 매수 청산이 됩니다. 정석적인 이야기를 할 거예요, 지금은. 그리고 후행 스팬이 전환선을 하방 관통했을 때 1차 매도 진입, 기준선을 관통했을 때 2차 매도 진입, 그리고 여기선 손절이 나오겠죠? 다시금 그 후행 스팬이 기준선을 하방 관통했을 때 매도 진입을 하시되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죠. 이런 급등 경우는 항상 이 부분, 내가 진입점 했던 부분을 손절 구간으로 잡으셔야지 됩니다. 먼저 말씀을 드려요. 후행 스팬은 왜냐면 후행 스팬 종가에 따라 캔들의 종가에 따라 이렇게 제자리에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제자리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일봉에서는 조금 큰 추세를 먹지만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도 이게 수익을 못 낼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하지만 큰 추세는 여기서 1차 매수, 2차 매수 했다면 이렇게 길게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전환선과 후행 스팬이 데드 크로스가 나지 않는 이상은 길게 가져가 볼 수도 있는 매매법입니다. 여기서 단타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리는 부분에서는 다 손절해버려요. 다 끊어먹고 없습니다. 대신에 분봉에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후행 스팬이 전환선을 관통했을 때 1차 매수, 그리고 기준선을 관통했을 때 2차 매수가 들어가서 버텨야 됩니다. 그리고 후행 스팬이 전환선 관통했을 때 1차 매도, 기준선 관통했을 때 2차 매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장 신뢰도 높다고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신뢰도 높은 매매법은 이거예요. 기준선, 전환선이 아니라 이 두 가지 선행스팬 1을 사용하는 매매법입니다. 진입점이 여기에요. 여기. 그리고 쭉 길게 나가 가져가서 선행 이거 1분봉입니다. 후행스팬이 캔들을 만날 때 청산, 매도 청산, 그리고 기다렸다가 후행스팬이 선행스팬 1을 관통했을 때 매수 진입, 여기서는 손절, 다시 매수 진입, 손절, 매도 진입, 다시 매수 진입, 이렇게 쭉 갖고 갈 수 있죠. 쭉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자, 후행스팬이 지금 캔들을 아직 만나지 않고 있어요. 1분봉입니다. 이때 이제 1분 뒤에 만날 겁니다. 1분 뒤에 만날 건데 이때 청산을 하는 거예요. 이때 청산을 하는 겁니다. 제가 가장 신뢰도 높다고 생각하는 게 후행스팬과 3분봉입니다. 선행스팬 1의 하방관통, 상방관통에서 진입점을 노리는 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신뢰도 높은 방법입니다. 자, 보이십니까? 이렇게 여기서 물론 이럴 때는 손절이 나와요. 손절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손절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손절 없는 매매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추세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매매법이죠. 여기서 매도 진입, 여기서는 참는 거예요. 위에서 아직 데드 크로스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참는 겁니다. 매매를 하지 않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골드의 매수, 그럼 여기겠죠? 이미 이만큼 올라왔는데 어떻게 매수 잡냐 해도 이만큼 먹을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매도 한번 들어갔다가 다시 재매수, 여기서 매도. 물론 안정성은 좀 있지만 크게 못 먹습니다. 하지만 신뢰도는 높다는 거. 자, 그러면 기준선만 볼게요. 기준선이 조금 더 보기는 쉬울 거예요. 손절은 짧지만 조금 더 요런 부분에서 잦은 매매가 나옵니다. 잦은 매매가 나오면 신뢰도는 떨어지고 매매가 적을수록 신뢰도는 높아집니다. 대신 안정성은 높아지지만 수익은 적고, 안정성이 낮아지면 수익은 커집니다. 자, 이렇게 매수, 매도, 청산, 매도, 스위칭이겠죠. 다시 손절, 여기서 익절이나 약익절이나 본청이겠죠. 자, 여기서 매도 잡고 쭉 기다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매수 청산,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 무시하시고 하셔도 됩니다. 기준선과 후행스팬, 요거 두 가지 골드와 데드만을 이용하는 매매법입니다. 물론 전환선도 가능하고 기준선도 가능하고 선행스팬 1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선행스팬 2는 가능하지 않냐?
당연히 가능합니다. 안정성이 가장 높아요. 하지만 덜 먹어요. 덜 먹습니다. 자, 보세요. 자, 여기서 매도 진입이죠. 그러면 여기서 파는 거예요. 이거밖에 못 먹어요. 여기밖에. 이래서 복합적인 사용이 필요합니다. 하나만 가지고는 매매하기에는 수익이 적어요. 수익이 점점 적어져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진입은 신중하게, 청산은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선행 스팬 2와 기준선의 조합. 자, 매도, 여기서 청산. 쭉 버티다가 여기서 매도입니다. 여기서 매도 진입, 여기서 청산. 후행 스팬 뒤에 있어요. 뒤에. 자, 어디죠? 여기서 후행 스팬이 선행 스팬 2를 상방 관통할 때 진입 버티다가 여기서 청산 한번 하고 여기서 매수를 한번 더 들어갑니다. 여기서 매수겠죠? 이거는 갭 상승했으니까 따로 넘어가고, 이건 아니고요. 매도 진입, 여기서 매도 진입, 그리고 여기겠죠? 매도 청산. 길지만 원칙을 지킨다면 수익이에요. 자, 그러면 좀 더 큰 분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5분봉을) 60분봉 한번 볼까요? 여기서 매수 진입이죠. 그러니까 여기겠죠. 여기서 매수 진입, 죄송합니다. 여기가 아니라 여기네요. 매수 진입, 그리고 버티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걸 버티는 거예요. 버텼다가 후행 스팬이 기준선을 하방 관통하면 매수 청산이 들어갑니다. 큰 분봉을 볼수록 잦은 매매는 하지 않게 되겠죠. 자, 그러면 기준선과 선행 스팬 2를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궁합이 좋아요. 조금 안정적인 매매를 추구하시는 분들은 기준선과 선행 스팬 2를 이용하시고, 나는 손이 빠르고 매매 빨리 잘할 수 있다 그러면 선행 스팬 1과 전환선만을 이용합니다. 선행 스팬 똑같아요. 후행 스팬이 선행 스팬 1을 하방 관통했을 때 매도 진입, 죄송해요. 후행 스팬을 지워버렸네요. 자, 후행 스팬이 선행 스팬 1을 상방 관통했을 때 매수 진입, 그리고 후행 스팬이 전환선을 관통했을 때 매수 청산. 이렇게 빠르게, 진입은 천천히, 청산은 빠르게 하시면 되세요.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청산을 했는데, 여기서 청산을 했는데 선행 스팬 위에 있고 전환선이 이렇게 위에 있잖아요. 선행 스팬 밑에 있고, 그럼 후행 스팬이 내려왔다가 청산을 했어요. 다시 전환선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캔들에서 매수를 진입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럼 만약에 후행 스팬이 선행 스팬이 위에 있는데 전환선이 이렇게 밑에 있어요. 후행 스팬이 와서 관통을 했는데 여기서 매도 청산을 했어요. 그러면
다시 후행 스팬이 전환선을 하방 관통한다면 매도 진입자리입니다. 매도 진입자리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후행 스팬이 어떤 선을 관통을 하든지 전환선, 기준선, 선행 스팬 1, 선행 스팬 2 전부 진입자리가 되고, 어떤 선을 관통하든지 전부 청산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캔들의 높낮이를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고, 매매도 천천히 뇌동 매매를 적게 하겠죠. 왜냐? 시선이 뒤에 가 있으니까요. 앞에 가 있지 않고 시선이 뒤에 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나요? 자, 초보일수록, 지난번 말씀드렸던 초보일수록 캔들의 움직임만 계속 보여요. 캔들의 움직임만 보여요. 캔들이 상승하면 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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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캔들이 하락하면 막 이렇게 캔들과 선들의 캔들만 보이고 선들의 움직임은 안 보이기 때문에 초보들은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아예 시선을 뒤에 놔두는 겁니다. 여기는, 이쪽은 그냥 A4용지로 이렇게 책이나 이런 걸로 가려놓고 이거 안 본다, 무조건 안 본다, 이것만 본다, 뒤에만 본다, 이렇게 매매를 해보셔도 됩니다. 근데 처음에 연습할 때 그렇게 했거든요. 여기 화면에 반을 책으로 딱 가려놓고 안 보이게 했어요. 안 보이게 하고 후행 스팬으로만 매매하는 연습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물론 모의 투자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나더라고요. 뭐 물론 다른 매매법 연습을 하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모의 투자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나 이렇게 연습을 할 때면 실제 투자를 하지 마시고 모의 투자를 해보세요. 자, 그러면 시간이 17분인데 정리를 하자면, 모든 선, 전환선, 기준선, 선행 스팬 1, 선행 스팬 2까지 후행 스팬이 관통을 하는 자리가 진입점이다. 그리고 관통을 하는 자리가 청산 지점이다. 그리고 궁합은 기준선과 선2 플러스 후행 스팬, 그리고 전환선과 선1 그리고 후행 스팬, 요렇게가 궁합이 더 잘 맞다 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찾아볼게요. 여기는 안 나오네요. 전환선과 기준선이 가까울 때는, 전환선과 기준이 가까울 때 후행 스팬이 돌파하잖아요. 이렇게 가까울 때 돌파하면 캔들의 속도가 빠릅니다. 전환선과, 여기 보세요. 여기도 전환선과 기준선이 가까울 때 후행 스팬이 관통을 하면 속도가 빨라집니다. 하지만 전환선과 기준선이 이렇게 있는데 전환선이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그러면 후행 스팬이 이렇게 관통을 하잖아요. 그러면 앞에 있는 캔들은 이렇게 횡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제까지? 후행 스팬이 기준선을 관통하던가 전환선을 하방 관통할 때까지
횡보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나오네요. 자, 전환선과 기준선의 거리가 멀어요. 그러면 후행스팬이 이렇게 관통을 하면 이렇게까지 움직입니다. 이제 곧 방향을 잡을 듯 합니다. 10분봉에서요. 왜냐? 이제 곧 전환선과 기준선에, 후행스팬과 기준선에 하방 관통이 있을 예정이니까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에 꿀팁 드렸습니다. 자, 여기도 가까우니까 빠르게 통과했죠? 그러면 쭉 추세가 나옵니다. 코행 스팬으로 추세 보는 방법들이 요런 부분이 있다는 거 한번 기억해 주시고, 자주 안 나와요. 아무튼 하지만 모든 차트의 상황을 알아야 되니까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 더 좋은 자료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익 우상향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